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 누가? 간호조무사가. 이 간호관리 문제에서는요, 간호조무사의 행동규범이나 직업 원칙,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두 문제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 페이지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체력도 단련해야 되고,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모든 것의 질병 예방에는 손 씻기가 있어요. 또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게 주의한다. 결국은 내 몸을 보호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컨디션을 유지해라, 이런 의미예요. 밤근무가 연속되는 경우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이게 바로 교양이에요.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한계, 직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간호를 보조하는 업무가 간호조무사예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하에 일을 해야 됩니다. 간호를 보조하는 업무예요. 우리가 뭔가를 오더를 하고 우리가 막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큰일 나요.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하면 문제가 없죠.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비밀 유지 안 했을 때 벌칙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 3.3에 대해서는 의료법교에서도 잘 나옵니다. 비밀 유지 3.3이죠. 간호조무사는 3.3이고요. 요양보호사는 2.2예요. 지금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죠? 3.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한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정직한 행동이 필요하죠? 업무 중에 병동 물품 분실했어, 못 깨트렸어, 숨기지 않고 보고한다. 환자의 이상 증상 발견 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또는 의사에게 보고한다. 개인 사유로 근무 시간 변경 시 미리 사유를 설명한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기본 에티켓이죠. 환자를 위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던 중에 다른 업무를 생각하는 동안 환자가 낙상했어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간호조무사 잘못이죠? 주의 의무가 태만한 것입니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사실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체력을 단련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감염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어주고 발도 조심하고 밤 근무가 연속되면은 낮에는 충분히 수면과 휴식을 취해서 밤에 일 잘할 수 있게 한다. 환자가 선물을 주면은 덥석덥석 받지 말고 정중히 거절한다. 쉬운 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실행한다. 간호조무사는 본인의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 유지를 한다. 또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비밀 유지의 연장선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한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정직한 행동을 한다. 환자가 이상하면 즉시 보고한다. 환자를 위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 미리 보고한다. 간호관리는 사실 요 앞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더 추가로 해드릴게요. 광해원,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다. 이게 여태까지 뭐 국시에 나온 적은 없는데 또 앞으로는 모르니까. 오늘날 전인간호의 이념을 제시한 사람? 나이팅게일이에요. 현대 간호는요, 뭐를 지향하죠? 환전제, 환자 위주, 또 전인 간호, 재활 간호를 지향합니다. 왜 자신의 업무 영역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냐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뭘 막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50 후반이었나 60 중반이었나 그랬는데, 뜬금없이 몇 달 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되게 바쁜 와중에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저혈당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혈당인데 지금 인슐린을 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서는, 아니 의사나 간호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환자 상황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급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의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이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사 아니에요. 우리 간호사 아니거든요. 간호조무사는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환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이행해야 되는데 특히나 좀 나이가 있으신 중년의 여성분들이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영업 같은 거 본인이 해보셨던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큰일 나거든요. 오죽하면 국가고시에 자신의 직무를 업무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행해라 이런 게 나오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물어보기 뭐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이행하고 항상 쉬운 것도 정해진 순서와 원칙에 따라서 보고해서 물어보고 현실에서 아무리 그 상사가 바쁘고 뭐 물어보기 좀 뻘쭘하고 해도 무조건 물어보고 그것에 맞는 대답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높아심에 진짜 말씀드립니다. 간호의 3요소,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현대 간호는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이다. 전인 간호는 건강도 간호해 주지만 정신적인 것도 조금 케어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또 추후 간호, 퇴원하고 나서도 어떤 운동 하셔야 돼요. 재활하러 오셔야 돼요. 뭐 약은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 직전국시에 뭐 나왔어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치, 성적인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의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 윤리 강령 중에서 평등한 간호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달달 외워도 머리에 어차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어떤 딱 한 단어를 이 보기의 답과 연결하셔야 돼요. 차별 없는 간호,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농특법이 뭐라고요? 1980년 간호사가 보건진료원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던 법이다 이거예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 직업윤리, 간호조무사는 본인의 업무의 한계 명확하게 알고 행해야 되겠죠? 또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는 지식과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간호관리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보통 국가고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데 간호관리는 조금 상식이 좀 통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일할 때 피해 주지 말고 그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부속품이죠.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아픈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 누가? 간호조무사가. 이 간호관리 문제에서는요. 간호조무사의 행동규범이나 직업 원칙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두 문제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 페이지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체력도 단련해야 되고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모든 것의 질병 예방에는 손 씻기가 있어요. 또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게 주의한다. 결국은 내 몸을 보호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컨디션을 유지해라 이런 의미예요. 밤근무가 연속되는 경우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이게 바로 교양이에요.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한계, 직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간호를 보조하는 업무가 간호조무사예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하에 일을 해야 됩니다. 간호를 보조하는 업무예요. 우리가 뭔가를 오더를 하고 우리가 막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큰일 나요.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하면 문제가 없죠.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비밀 유지 안 했을 때 벌칙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 3.3에 대해서는 의료법교에서도 잘 나옵니다. 비밀 유지 3.3이죠. 간호조무사는 3.3이고요. 요양보호사는 2.2예요. 지금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죠. 3.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한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정직한 행동이 필요하죠? 업무 중에 병동 물품 분실했어, 못 깨트렸어, 숨기지 않고 보고한다. 환자의 이상 증상 발견 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또는 의사에게 보고한다. 개인 사유로 근무 시간 변경 시 미리 사유를 설명한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기본 에티켓이죠. 환자를 위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던 중에 다른 업무를 생각하는 동안 환자가 낙상했어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간호조무사 잘못이죠? 주의 의무가 태만한 것입니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사실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체력을 단련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감염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어주고 발도 조심하고 밤 근무가 연속되면은 낮에는 충분히 수면과 휴식을 취해서 밤에 일 잘할 수 있게 한다. 환자가 선물을 주면은 덥석덥석 받지 말고 정중히 거절한다. 쉬운 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실행한다. 간호조무사는 본인의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 유지를 한다. 또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비밀 유지의 연장선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한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정직한 행동을 한다. 환자가 이상하면 즉시 보고한다. 환자를 위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 미리 보고한다. 간호관리는 사실 요 앞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더 추가로 해드릴게요. 광해원,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다. 이게 여태까지 뭐 국시에 나온 적은 없는데 또 앞으로는 모르니까. 오늘날 전인간호의 이념을 제시한 사람? 나이팅게일이에요. 현대 간호는요, 뭐를 지향하죠? 환전제, 환자 위주, 또 전인간호, 재활간호를 지향합니다. 왜 자신의 업무 영역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냐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뭘 막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50 후반이었나 60 중반이었나 그랬는데 뜬금없이 몇 달 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되게 바쁜 와중에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저혈당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혈당인데 지금 인슐린을 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서는 아니 의사나 간호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환자 상황에 대해서 이분도 이제 급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의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이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사 아니에요. 우리 간호사 아니거든요. 간호조무사는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환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이행해야 되는데 특히나 좀 나이가 있으신 중년의 여성분들이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영업 같은 거 본인이 해보셨던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큰일 나거든요. 오죽하면 국가고시에 자신의 직무를 업무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행해라 이런 게 나오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물어보기 뭐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이행하고 항상 쉬운 것도 정해진 순서와 원칙에 따라서 보고해서 물어보고 현실에서 아무리 그 상사가 바쁘고 뭐 물어보기 좀 뻘쭘하고 해도 무조건 물어보고 그것에 맞는 대답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높아심에 진짜 말씀드립니다. 간호의 3요소,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현대 간호는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이다. 전인 간호는 건강도 간호해 주지만 정신적인 것도 조금 케어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또 추후 간호, 퇴원하고 나서도 어떤 운동 하셔야 돼요. 재활하러 오셔야 돼요. 뭐 약은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 직전국시에 뭐 나왔어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치, 성적인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의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 윤리 강령 중에서 평등한 간호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달달 외워도 머리에 어차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어떤 딱 한 단어를 이 보기의 답과 연결하셔야 돼요. 차별 없는 간호,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농특법이 뭐라고요? 1980년 간호사가 보건진료원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던 법이다 이거예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
직업윤리, 간호조무사는 본인의 업무의 한계 명확하게 알고 행해야 되겠죠? 또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는 지식과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간호관리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보통 국가고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데, 간호관리는 조금 상식이 좀 통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일할 때 피해 주지 말고 그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부속품이죠.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아픈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